소목님, 이거 왜 이렇게 안 오르나요? 손절할까요? 제가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릴게요.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봐야겠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결심을 해야 해서요. 후야 마이너스 50%, 로블록스 마이너스 12%, 스킬즈 마이너스 22%, 텔레닥 마이너스 10%, 우버 마이너스 15%, 다다 넥서스 마이너스 2%, 프로테라 41%, 소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소파이라고 하는 핀테크 마이너스 31% 물려 있으니까 이 모양입니다. 뭐선 일인지 미국장은 날이면 날마다 불장을 이루는데 어찌 내 종목은 다 상패의 길로 가는지 상패 아닌데 이제 스트레스 받으신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 다 팔고 접을까요?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답 좀 주세요 이러는데 지금 채팅창에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사실은 제 영상 구독하시는 분들 정도면 설마 여기에만 투자하셨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부 다 안 좋다고 하는 느낌이 조금 쎄하다. 설마 여기만 투자하신 걸까요? 설마 뭐 애플 마서 이런 거 한 주도 안 들고 있으실까요? 구독자분이니까 진심으로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조언을 해드리면 좋을까 같이. 문제가 뭔지 진단을 같이 해보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가 겪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다른 얘기는 안 해주셨으니까 이 8개만 투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구독자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것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8개만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구독자분의 문제가 뭘까요? 8개. 자, 어떤 게 문제일까?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지금 초기화 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이게 만약에 게임이라면 저 같으면 초기화 버튼 누르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접고 싶을 것 같아요. 짜증나가지고.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 구독자분의 종목 8개, 후야라고 하는 주식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프로테라라고 하는 주식은 마이너스 64%, 소파이라고 하는 주식은 마이너스 고점 대비 40%, 스킬즈라고 하는 주식은 마이너스 74%.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것만 보고 이 구독자분 너무 좀 한탕주의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 제가 평단가를 추론해 봤어요. 제가 이분의 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지고 계산기를 다 돌려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나름 조정이 올 때 산 거예요. 나름. 자, 보세요. 후야라고 하는 주식은 나름 조정이 왔을 때 사신 것 같고, 프로테라라고 하는 주식도 최고점에 사신 게 아니고 나름 조정이 왔을 때 산 것 같아요. 소파이라는 주식은 약간 고점에 물리신 것 같고, 스킬즈라고 하는 주식도 거의 바닥 각질에서 사신 것 같은데 그 밑을 뚫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망한 주식인 건데 약간 조정 와서 사신 것 같은데 타이밍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불나방 같은 분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어쩐지 제 구독자분들이면은 최고점에 따라 들어가는 스타일은 많이 없으실 텐데 그쵸? 뭐가 문제일까? 분명히 한 템포 쉬고 들어간 거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나머지 4개도 마이너스 박살 나 있는데 제가 평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다다 넥서스라고 하는 이거 중국의 그 음식료 배달 기업인데 나름 싸게 사신 거예요. 보세요. 고점에 사신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더 떨어졌고, 우버 같은 주식은 저는 뭐 이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샀는데 더 떨어졌고, 로블록스는 약간 비싸게 사신 것 같고, 텔레닥이라고 하는 원격 의료 기업도 거의 바닥부는 샀어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고 싸다고 생각해 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저도 공감이 됩니다. 이 초보자분들이라면 누구나 거칠 만한 일 아닐까요? 제가 이걸 또 정리해왔습니다. 이 8개. 이 주식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1번 후야라고 하는 건 일단 중국 주식이에요. 중국 주식 감 오시죠? 요즘 중국 주식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후야라고 하는 주식이 있고, 그리고 다다 넥서스라고 하는 주식이 있는데 이것도 중국 주식이에요. 자, 먼저 이 중국 주식부터 정리해 볼게요. 후야와 다다 넥서스. 일단 운도 안 따라줬어요. 하필 중국 주식 때려잡는데 거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이 후야라고 하는 애는 혹시 트위치라고 아시나요? 트위치? 전 세계 게임 스트리밍 1등이 트위치인데 이 후야와 더우이라고 하는 애가 중국의 게임 방송 시장에서 1, 2등 하는 애예요. 시장 점유율 40, 30 먹는 애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게 이제 합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중국이 그런 거 들어줄 리가 없죠. 지금 중국 주식 난리 났잖아요. 아시죠? 폭락하는 거 아시죠? 더 재밌는 건 이게 텐센트가 대주주라는 거죠. 후야의 주식 51% 텐센트, 더우이의 주식 37%도 텐센트 가지고 있대요. 이걸 합병하면 뭐 텐센트 그냥 회사끼리 합병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치면 약간 아프리카 TV나 트위치 이런 거 맞죠? 네, 이런 쪽입니다. 심지어 후야는 실적도 잘 나오는 주식이고 유망한 주식이에요. 저도 한때 분석을 해서 투자도 한 적이 있던 주식이어서 마음이 그런데 결국은 지금 중국 주식 다 때려잡는 것 때문에 다 같이 박살나버렸어요. 두 번째, 그리고 다다 넥서스는 이것도 유망한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중국판 마켓컬리예요. 중국판 마켓컬리. 이렇게 하면 이해되시죠? 음식료 판매 O2O 사업자,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이런 것처럼 마켓컬리로 막 새벽 배송해요. 이런 거. 최근에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징둥닷컴 있죠. 징둥닷컴 아시죠? 징둥닷컴이 엄청난 돈 때려박아서 51% 자회사, 거의 자회사급으로 만들었죠. 근데 보시면 아직 적자고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망하지만 아직도 적자인 중소형주예요. 유망 성장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주식들 유망한 건 이해하는데 지금 하필이면 또 중국 주식 때려잡기에 얻어 걸리셔가지고 하필이면 지금 보세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6%. 야, 이거는 뭐
코로나보다 더 폭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주식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저도 그래서 항상 할 거면 단타로 하시던지 소액으로 하시던지 너무 욕심 안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프로테라, 소파이, 스킬즈. 야, 여러분 사실 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프로테라라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셔서 알았어요. 채팅창에서 프로테라 어때요? 이런 거 맨날 물어봐 주시고, 이제 어디서 그렇게 알고 오시는지. 제가 미국 주식 우량주 뉴스들은 거의 안 놓치고 다 챙겨보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야, 이런 주식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알아오시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그쵸, 채팅창에 스펙주라 그러는데요. 보세요. 버스계의 테슬라. 저 이런 말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제2의 테슬라, 제2의 뭐 이런 말, 이렇게 물론 이제 이거는 홍보할 때 하는 거지만 전기 버스 유망주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식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꼬셔요. 급등한다고. 당연히 유망한 성장주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막 꼬시는 거예요. 한국 투자자 매수 8위, 한국 투자자 매수 10위. 엄청 사는 거예요, 진짜. 이미 채팅창에 말씀해 줬는데 이 주식들의 공통점은 스펙주입니다. 프로테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전기 버스 유망주래요. 근데 올해 보세요. 10불 정도 하다가 갑자기 30불까지 한 달도 안 돼서 3배 오르고, 검색해보시면 이때 뉴스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급등한다, 앞으로 10배 간다, 막 저기 지부 뚫고 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꼬드기는 거죠. 소파에 이런 스펙 주식도 급등했다가 또 빠지고, 그쵸? 제2의 뭐다 이런 뉴스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이렇게 한 달 만에 3-4배 상승한 주식에 올라탄다? 이건 진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유망하더라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만들어 왔어요. 단급 5하. 단기간 급등하면 오랜 기간 하락한다. 특히 중소형주는. 단기간 급등한 주식은 조심해라. 모든 언론이 하나의 주식을 말할 때 제2의 땡땡땡 이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주식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뭐 망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체크할 때 최근 6개월 동안 혹시 갑자기 막 3-4배가 올랐다, 이러면 단기간 조심하자는 거예요. 단기간 조심하자. 단급 5하. 단기간 급등하면 오랜 기간 고통받는다. 조심해라. 급등하기 전에 사던가요, 차라리.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네, 맞아요. 좋은 주식이라도 진짜 최고점에 물리면 중소형주는 진짜 아프다. 그러면 이제 중국 주식, 그리고 스펙 주식,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나쁘게 보는 주식은 아닌데요. 이게 상장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년도 안 됐는데 뭐 지금 손절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주식들은 유망하다면 길게 들고 가려고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블록스나 앞에 보여드렸던 우버, 텔라닥 이런 주식들은 제가 봤을 때 유망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격 의료, 실제 실적이 있는 주식이고, 로블록스도 실제로 실체가 있는 주식이고, 뭐 여기 다 실체가 없는 주식 없습니다. 제가 보시면 공부도 많이 하고 사신 것 같아요. 다 근거가 있는 주식들이에요. 근데 그런 주식들이지만 조금 더 길게 보시고, 또 급등했을 때 유튜브에서 막 추천하고 전문가들이 좋다 할 때는 좀 조심하자. 이렇게 차분하게 좀 사자. 그리고 정리를 해봤는데 뭐냐면, 이분의 문제점이 종목을 고른 게 문제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종목은 다 좋아요. 종목이 나쁜 게 아니고 사실상 중형주의 고성장주에 몰빵한 게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주식이 전부 다 고성장주예요. 고성장주. 맞죠? 전부 다 고성장주에 몰빵하니까 고성장주 시기가 왔을 때는 대박인데 고성장 시기가 아닐 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하필 중형주, 대형주도 있긴 한데 이런 중형주들, 그리고 고성장주 이쪽에 거의 몰빵이 돼 있어요. 이분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그래서 저는 핵심은 주식을 잘못 고른 게 아니고 너무 한 분야에 쏠려 있다. 이런 주식들은 진짜 장기로 보거나 아니면 진짜 뭐 싸게 잘 사서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청난 유망성을 기반으로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 실적들이 다 뭐 적자인 것도 있고 리스크들이 껴있는 것들이 있다. 당연히 이제 성장주는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죠. 자,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냐? 지난번에 한번 몰빵지수 체크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이거 한번 보세요. 몰빵지수라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알 수 있다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이분 포트폴리오를 제가 알려드린 몰빵지수 체크에 넣으면 이렇게 돼요. 업종이 분산이 잘 돼 있나 보니까 잘 분산해 놓으셨어요. 이분이 나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신 거라니까요. 보면은 게임주의 25%, 핀테크 10%, 플랫폼 기업 25%, 헬스케어 13%, 친환경 13%, 뭐 이런 식으로 몰빵이 아닌데 그러면 문제가 없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업종 분산은 대형주일 때 먹히는 거고 중소형주들은 아무리 이렇게 분산해 놓으셔도 중소형주 장세가 안 오면 안 올라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코스닥 장세가 있었어요. 코스닥 장세. 역사적인 중소형주 장세, 그때만 몇 배 오르는 시기. 그리고 대형주 장세일 때는 또 코스닥이 재미가 없어요. 미국도 대형주 장세가 있고 중소형주 장세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절히 분산을 하자는 거예요. 대형주도 좀 사고 중소형주도 좀 사놓고 이렇게. 근데 지금
적어도 질문해주신 구독자분께서는 중소형 성장주에만 몰빵해놨다. 그죠? 사이즈를 계산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형주 50, 중형주 50이에요. 그리고 스타일이 어떤가 봤더니 완전 고성장 100.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내가 업종을 잘 분산해놨나? 혹시 너무 중소형주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또 너무 고성장주만 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잘 하셨는데 이쪽이 문제인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종 분산 팁 드렸죠? 한 분야가 최대 20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잘 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저 같으면은 대형주 좀 더 늘리고 중소형주는 좀 작게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스타일, 이게 핵심인데요. 오늘 스타일 저는 이런 식으로 분류해요. 배당주, 그 다음에 또 안정성장주, 고속성장주, 그리고 민감주 아니면 유망성장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지금 이분은 쉽게 말하면 여기 유망성장주에 100%만 넣으신 거죠. 그래서 적절히 이렇게 스타일 분산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걸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저한테 물어봐주셨으니까. 제 구독자시면은 제 스타일 아실 텐데 저는 안정적인 거 얘기하는데 중소형주는 조금만 가져가고, 맞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봐주셨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실제 포트폴리오는 이런 식이에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안정적인 성장주, 마소나 애플 위주, 배당 성장주, 배당주들, 그 다음에 고속 성장주나 유망 성장주는 좀 적게. 근데 이분은 지금 제가 여기 소액 담아놓은 거를 100% 담고 계시니까 수익률이 화끈할 땐 저보다 훨씬 좋겠죠? 근데 또 떨어질 때는 또 화끈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집중 투자, 몰빵 투자에 가깝다. 결국은 이런 거예요. 오를 때는 저한테 와가지고 수익률 그게 뭐냐 하실 수 있지만 또 떨어질 때는 완전히 박살나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향 차이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제 구독자분들이면 제 성향이랑 비슷하실 테니까 여기 고른 주식이 나쁜 주식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쁜 주식이 아니고 여러 유형으로 분산해 놓으면 어떨까. 몰빵할 거면 정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던지 공부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요. 저는 이 구독자분만의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저도 겪었던 일인 것 같고, 단기 급등에 혹해서 따라 들어간다. 이게 적자인지 흑자인지 실적이 어떤지 이런 것들, 심지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들어갈 때는 5년 10년 보고 투자했을 텐데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3개월 커녕 한 달도 못 버틴다. 이게 조급함 때문 아닌가. 우리 조금 길게 보던지 아니면 아예 안전하게 하자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